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도 웹8의 심리학자로서 살고 있고요. 오늘은 내로남불의 심리학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거 이제 다루기 전에 저번에 제가 좀 재밌으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 클릭하지 마세요 이렇게 찍었는데 진짜 아무도 클릭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말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로남불이란 말 아세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하도 이게 인터넷 용어로 많이 쓰이니까 무슨 사자성어인 줄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 텐데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란 말로 나무위키에 찾아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90년대에 나왔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만들어진 지는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그리 오래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할 때는 막 욕했어.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기엔 그 사람의 작태를 보고 비난을 하기가 쉽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모두 사실은 조금씩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건 되게 비난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내로남불을 행위자, 관찰자, 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관찰할 때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단횡단을 하고 뛰어가고 있어. 우리들이 무슨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뭔가 규범도 안 지키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의 원인을 두고 그 사람을 비난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무슨 이유로건 무단횡단을 한다고 쳐봐요.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이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는 그런 양심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보통은 이런 걸 거야. 되게 급한 일이 있어서 혹은 그 신호등이 진짜 1초 전에 바뀐 거야. 딱 그 시간에 가야 되는데 늦었어. 이럴 때 이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누군가 나를 비난해봐요. 우리들이 뭐라고 변명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어 라고 변명을 하죠. 근데 상대방이 무단횡단할 때는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 사람 잘못이야. 그래서 우리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비난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정치권이랑도 연결이 돼요. 이제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맨날 정치인 당선되기 전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겠다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남발했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닌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는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야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내로남불과도 같은 심리가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내가 정치하면 저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정치에 나오는 사람 다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정치인 되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는 관찰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올라갔어. 그랬더니 내 말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 막 지역구에서 나 안 밀어줘. 시민들은 내 말 안 들어줘.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전이라면 욕했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정치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떤 선출직이나 무슨 장들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나가서는 다 못해. 왜? 환경이 그런 줄 모르고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로남불, 행위자, 관찰자, 편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 내로남불이 늘 나쁜 거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인간 심리에서 보자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편이나 환경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처한 상황도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안을 매번 늘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맨날 머리를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를테면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린다고 치면 신호등은 항상 몇 분 이내에 불이 켜진다. 혹은
이제 빨간불 바뀐다, 파란불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기다릴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늘 이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우리들 어떤 생각 갖겠어요? 아, 저거 도대체 언제 바뀌지? 하면서 늘 신경 쓰게 되겠죠? 빨리 바뀌면은 내가 딴짓하고 있다가 건너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늦게 바뀌면 이제 지루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정보가 어느 정도는 편견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찾자면, 이 내로남불하기가 정말 쉽고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는 게 쉬운데, 그럴 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람의 어떤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뭐랄까 융통적이고 서로 상처 안 받고 비난을 안 할 수도 있다. 혹은 그냥 판단을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친 인간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갔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이렇게 하고 갔나 보다, 그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어떤 놈이 미친놈이어서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라고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야. 그냥 어차피 범인도 못 잡고.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어떤 실수를 했어. 행위자 관찰자 편향을 따져보면 그 친구는 나한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당연히.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내 친구한테 했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친구의 행동을 바라보면 조금은 나의 스트레스 줄어들고, 그 친구가 나중에 사정을 이야기해줬을 때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상대방이 정말 명백하게 잘못을 했다고 치면 당연히 비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너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점점 머리 쓰는 것을 기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편견, 너들은 다 불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없어지고 서로 오해가 쌓이고, 뭔가 진실을 알기 전에 서로를 공격하기만 하기 바쁘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교훈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모두 이 내로남불을 조금씩은 한다. 이걸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행위자 관찰자 편향. 그리고 이게 연결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바뀌기 전에 우리들은 쉽게 약속을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나서는 우리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행위자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약속을 남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마음을 먹어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 마음도 조금 편해지고 상대방도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이상한 건 확실하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애드리브로 하느라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신 거 보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좋대요. 그래서 어차피 팔은 이렇게 계속 다쳤고 편집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조금 더 일상에서 얘기하는 듯이 편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